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작년 말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가 우리와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진짜 물가가 오르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말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로 바뀌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에서도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상당수가 자사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실업률이 회복되는 것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두고도 미국 경제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어난 건 맞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심각해질 수도 있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점점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역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인플레이션 논란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과 장기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은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우려가 시장을 더 왜곡시켜서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미 연준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네,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가 한동안 오르는 건 맞겠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만큼의 그렇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연준 의장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각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기후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 연준에서도 그러고 딴 나라 중앙은행들도 일시적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 번 들어서 알겠는데 그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쪽에서는 뭐 때문에 미 연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논리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는 근거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근거로는 그동안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돈 많이 풀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뻔한 근거는 맞는데 근데 꼭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일본 사례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사실 역사적인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항상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때 기준으로는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되는 경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을 보고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지 말자는 쪽의 입장에서는 2008년 당시에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에서는 2008년 당시의 양적 완화하고 지금의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대규모로 돈 풀 때하고 지금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다르길래요? 네. 보통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 인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은행에 예치해두게 됩니다.
간혹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초과된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그 초과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법정 지급 준비금보다 더 넣으면 초과한 액수만큼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미 연준이 이런 초과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시중은행에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대부분이 초과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딱 법정 지급 준비금만큼만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9년 4월부터 양적 완화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미 연준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자를 안 주다가 왜 그렇게 바꾼 겁니까?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금융위기 상태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려고 지급 준비금을 더 보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 연준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니까 경제를 살리자고 양적 완화로 푼 돈들이 대부분이 시중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금의 형태로 다시 재흡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을 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미 연준이 경제를 살리자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은행에다가 푼 돈들이 지급 준비금의 형태인 예금으로 중앙은행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 푼 돈들이 중국에도 투자되고 이리저리 많이 쓰인 것도 맞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이자를 주니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더 넣어버리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리하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푼 돈을 시중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늘려야지 시중의 유동성도 느는 건데 정작 대출은 안 늘리고 초과 지급 준비금을 늘리는 쪽으로만 사용하게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는 2008년에는 연준이 돈 푼 만큼 제대로 안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그 당시에는. 네, 이게 장부상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장에다가 돈을 푼 건 맞는데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에서는 만약 2008년 당시에 은행들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안 늘리고 연준이 기대한 것처럼 대출을 더 늘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당시에 양적 완화하고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급 방식도 다른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가계와 기업으로 각 경제 주체들한테 직접 현금이 들어가 2008년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로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실업수당 인상에 아예 돈을 시중에다가 갖다 꼽아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돈의 규모도 규모인데 2008년하고 비교해서는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은 민간에다가 직접 꽂아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2008년 당시의 양적 완화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두 번째 근거로는 지금의 고용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됐고 대면 중심의 자영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역시도 노동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번에 이야기한 게 연준의 주요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물가 관리랑 완전 고용 달성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연준은 물가 안정에 무게를 더 두고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은 실업률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네, 그 말은 결국 미 연준이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 지금의 물가보다는 실업률을 더 우선시해서 보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로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실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게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이 가진 그 특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시장은 주식 같은 자산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결국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회복돼서 산업이 살아나더라도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향후에 고용시장이 과거와 같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지금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네. 이 말은 곧 노동시장이 개선될 때까지는 향후에 실질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2008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민간에 다이렉트로 찔러주는 돈이 많아서 시중에 실제로 돈이 많은 데다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이 실업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실업률이 개선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준은 돈을 계속 푸는 기조로 갈 거라 이 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로는 정부 부채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지금의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요? 네. 사실 앞으로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크게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고 재정 지출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건데요. 그렇다고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증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세를 했다간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또 고용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에서는 향후에 정부가 증세라든지 재정지출 축소와 같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향후에 부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 역시도 줄어드는 거니까 저금리의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미 연준이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적힌 부채는 같지만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실제 부채 규모를 줄이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일각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런 주장을 두고 억측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미국하고 영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키워서 부채 규모를 줄인 사례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미 연준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반대 측에서는 앞에서 말한 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지속적일 것이다. 대립하는 두 의견 중에서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는 쪽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가 됐든 소득이 늘지 않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할 때 생기는 좋은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른 나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